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5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문의를 하니 상담사는 엄빠 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으니 모든 계좌가 3, 4개월 지급 정지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마 엄빠 둘째 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통장 협박, 통협이라는 신종 입금 사기 수법입니다. 제 통장에 15만 원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말 그대로 꽁돈이 들어왔는데 뭐지 싶으면서도 너무 신날 것 같은데요. 요즘 이렇게 입금되는 돈은 아무리 꽁돈이라고 해도 절대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입금된 돈은 내 통장에 있더라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입금을 확인하는 즉시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일이 내 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걱정마 엄빠에서 속 시원히 밝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정보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피땀 흘려 번 돈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지인분들 계신 카톡방에도 꼭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인하여 혹시 나도 당한 것 아니야? 라며 불안감을 조성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 3일 걱정마 엄빠 씨는 은행으로부터 통장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놀란 마음에 얼른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을 해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5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문의를 하니 상담사는 엄빠 씨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으니 모든 계좌가 3, 4개월 지급 정지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물으니 엄빠 씨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송금되었다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은행에서 즉시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좌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이 되면 다른 은행 계좌들도 비대면 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돈이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3, 4개월이 소요된다는 얘기만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내 계좌에 떡하니 영문도 모르는 15만 원이라는 돈 때문에 통장 거래가 막혀버렸으니 정말 황당한 노릇이겠죠. 특히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돈을 뽑거나 계좌 거래할 일이 많을 수도 있는데 거래가 정지된다면 정말 앞이 깜깜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반인들도 매우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은행 거래를 활발하게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더 심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걱정마 엄빠 씨는 15만 원을 그런 피해자분께 돌려드리겠다라고 상담사 측에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이 됐으면 아마 사건이 공론화되지도 않았겠죠. 상담사 측은 피해자 측에서 서면으로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보면 정지는 3, 4개월 내에 풀릴 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고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풀린다고는 해도 본인의 계좌가 3, 4시간만 정지가 되어도 가슴이 답답할 것 같은데 3, 4개월이라면 아예 은행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걱정마 엄빠 씨는 인터넷과 지인 등을 통해 해결책을 백방으로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 사건은 사실 보이스피싱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를 해킹해서 송금을 한 것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걱정마 엄빠 씨의 계좌를 신고해서 계좌가 지급정지된 3자가 연루된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소문한 결과 보이스피싱범과 대화할 수 있는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통장 입금자명 HE942와 동일한 텔레그램 계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HE942에게 저는 언제까지 계좌 못 쓰냐 라고 물어보니 이 보이스피싱범은 나한테 돈 줄 때까지라고 얘기하며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걱정마 엄빠 씨는 15만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 보이스피싱범이 요구한 액수는 무려 15만 원의 10배에 해당하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이 피해자는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걱정마 엄빠 씨가 보이스피싱범에 돈을 끝까지 입금하지 않고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사건을 공론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건 발생 후 3일 만인 10월 6일에 은행 관계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고 다시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걱정마 엄빠 씨의 사례처럼 통장 협박, 통협 범죄는 사실 보이스피싱을 막으려다가 생겨난 범죄 유형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전말은 이렇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법은 보이스피싱 계좌로 추정될 경우 피싱범들이 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계좌를 강제로 정지 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결국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법에
대해 범죄 수법을 진화시키면서 또 한 번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아주 악랄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법을 악용하여 진화된 통장 협박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이건 정말 방법이 없다. 사실 4월부터 시작된 수법인데 아직도 대처가 안 되고 있다. 이게 주의한다고 예방이 되는 거냐. 개인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다. 누가 나를 희생양으로 찍으면 무조건 걸리는 거네. 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분들, 누리꾼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서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한테도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아보았고 우리 엄빠님들에게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이니 꼭 집중해 주세요. 우선 보이스피싱범에게 절대 돈을 보내면 안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즉시 은행에 신고하고 실제 입금자와 중재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데요. 정확히는 은행이나 금융사의 금융사기 대응팀에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팀으로 연결이 되면 자신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 중개를 하여 통장 협박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다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송금이 맞고 범죄 연루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은행이 양측 간 합의를 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합의를 위해 은행은 송금자에게 계좌 지급 정지를 풀 수 있는 피해 구제 취소 신청서를, 수령인에게는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송금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자금 반환 동의서를 써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은행 측 중재에 따라 각자 은행 창구를 방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 정지가 해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며칠 이내에, 빠르면 하루만 해도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게 금융기관 측의 설명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초 은행에 신고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해 수사받으면서 자신이 통장 협박의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경찰 입장에서는 진짜 피해자인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이 거짓말을 치는 것인지 처음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세한 상황을 잘 진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증명이 되었을 때 경찰이 수사 결과 통지를 은행에 보내게 되고 이는 은행 측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관계자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수법이라 올해부터 법 개정을 포함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니 불행 중 다행인 소식입니다. 그러나 아직 제도가 개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인터넷과 같이 남들도 다 볼 수 있는 공간에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로 인터넷 공간에 이름과 계좌번호, 연락처를 함께 남겨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작위로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통장을 인질로 협박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 어쩔 수 없이 저런 정보를 올려야 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제공하는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수상한 입금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상시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통장에 입금된 수상한 돈의 진실, 이른바 통장 협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생계를 위해 일하고 계신 무고한 엄빠분들께서 이런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